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요,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모두가요, 시설을 편하게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건축학을 전공하고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창윤 의원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베리어 프리. 그러나 아직은 더 개선해야 할 숙제가 많은데 이 말을 철학으로 삼고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위한 병원 건축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서울시 우창윤 시의원. 또 본인의 한계에 도전해 핸드사이클로 서울에서 도쿄까지 2,531km를 완주한 스포츠맨 2기까지 한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진정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시의원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 우창윤 의원이 활동하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복지TV에 나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처음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잖아요.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창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를 말하다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네, 우리 우창윤 의원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서울 장애인 체육회 상임 부회장도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장애인 체육이란 뭘까? 어떤 거예요? 네, 장애인에게 있어서 네. 체육은 정말 선택이 아니고 네. 필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네.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건강을 위해서 네.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네.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면 네. 안 되기 때문에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 건강을 유지하고 네. 또 동료들과 또 사회성도 함께하고 길러지고. 네, 사회와 소통하고 정말 그 체육이 목적이면서 또한 수단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우창윤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체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건강도 지키고 사회성도 길러주고 또 사회 진출의 사회 통합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요. 보니까 우리 우창윤 의원이 또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 핸드바이크, 손으로 하는 자전거 있죠. 이걸 타고 전국 일주했고요. 그리고 일본, 도쿄, 일본을 정말 2,50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걸요, 책으로도 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길에서 나를 보다. 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이게 녹화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정말 2,500km, 이게 상상만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하셨어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네. 작년 봄 네. 4월 말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581km. 네, 그렇게 했고요. 일주일 동안 달렸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에 네.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네. 일본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195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네. 계획하게 된 것은 아시아에 있는 일본, 우리나라, 또 북한, 중국의 네 나라가 서로 네. 좀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네. 또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네. 핸드사이클로 직접 그 네 개 나라를 달리면서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뭐 일본 그러면 우리랑 정말 많은 갈등도 겪고 있는 나라지만 또 이렇게 서로 희망을 보고 감동을 볼 때는 그런 걸 떠나서 서로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우정도 나눴네요. 그럼요. 네. 일본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저한테 왜 달리느냐고 네. 히로시마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희망을 위해서 달린다. 또 평화를 위해서 달린다. Run for Peace라고 얘기했더니 그네들이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 분들이 남에 대한 배려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요? 예. 아, 저는 또 의미가 있네. 예. Run for peace. 예.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사실 이걸 완주를 다 하고 났을 때, 뭐, 사실 소감이, 정말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았어요. 어땠어요? 네. 완주했을 때. 제가 이제 완주를 하고 네. 후쿠오카에서 부산항으로 네.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네. 제가 진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을 무사히 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네. 또 이것이 끝이 아니고 네. 또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네. 평양도 좀 지나가고 싶고 네. 또 멀리는 중국의 북경까지 가서 네. 아시아인들끼리 서로 평화와 또 희망과 또 우정을 네.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네. 어떤 그 교류도 만들고. 물꼬를 틀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꿈은 사실 의사였다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제 건축을 전공하고 또 그쪽 계통에서도 유명한 실력가로 알려졌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또 의사를 또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네. 제가 이제 네. 2살 때 네. 이제 소아마비가 걸려서 네. 장애인으로 지금까지 50년 살아오고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꾸게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청소년 때 의사가 되어서 좀 나같이 힘든 또 내 병도 좀 한번 고쳐보고 또 다른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의사로서 역할을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중증 장애인이 의과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그 약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장애인으로서 좀 좋은 직업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어떤 질주 본능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약국 안에 갇혀서 또 살아간다는 게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결과 좀 건축 설계, 건축 디자인을 좀 하면 좀 많이 여행도 하고 좀 다니는 여기저기 좀 다니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사 대신에 건축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뭐 보면 보통 우리 이제 건축가를 가더라도 정말 학교 제가 이렇게 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그 평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 서울대 건축학과를 갔어요. 예. 사실 공부 잘했나요? 뭐 남들보다 조금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정말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정말 많은 업적도 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의 어떤 배리어 프리, 편의시설 이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도 활동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네. 제가 일단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건축학과에 입학을 딱 하고 나니까 합격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합격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으로서 이런 중증 장애인이 과연 저 건축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저를 본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 교수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면접을 봤죠. 네.
그래서 장애인들은 따로 네. 이렇게 그 신체 검사 때 네. 따로 이제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 이제 면접을 다시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랬군요. 예, 저한테는 특별히 예, 그런 몸으로 네.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건축을 공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네. 좀 한동안 이렇게 보류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린 마음에 예, 좀 그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허가가 나서 네. 학교를 다니는데 네. 이 학교가 이게 산 언덕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계단, 경사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저로서는 뭐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네. 기숙사에서 그 공부하는 학과 강의실까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말 힘들었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서울시 의원이 되셨잖아요. 네. 이런 문제, 네. 예, 정말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네. 정말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뿐만 아니고 정책, 기타 등등 역할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피부로 많이 느꼈잖아요. 네. 어떠세요? 네. 네. 일단 제가 서울시 의원이 돼서 네. 지하철 2호선으로 이제 한번 출퇴근을 해보겠다는 네.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네. 곳을 제가 가봤더니 네. 계단이 한 5개 정도 환승 통로에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경사로라든지 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네. 아직까지 굉장히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좀 많이 해결돼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제가 장애인들이 그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네, 식당. 커피숍이라든지 네.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턱으로 가로막혀 있고 또 가더라도 또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게 또 미흡하고 네. 또 장애인 주차구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서울을 정말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네. 만들어서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또 거리에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 한국이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지금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신체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상당수 좀 장애인이라고 보면 그럼요. 틀림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일례로 보면 저상버스가 도입이 돼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저상버스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뭐 장애인을 위해서라고 이제 그 도입됐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 보면 비데 있잖아요, 비데. 네. 이 비데라는 것도 원래는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비데입니다. 네. 예. 그런데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죠. 다 편리하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세상, 네. 예, 꼭 뭐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환경 자체가 장애인들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편하다. 얼마나 편하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어디가 불편한 있는 장소가 있다면요, 예, 민원이 생기는 건요, 우리 우창윤한테 얘기해 주시면 달려가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아마 현장 달려가겠습니다. 속으로 달려가서 우리 장애인분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좀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우창윤 우리 의원께서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보니까 요양병원도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로 그 요양병원을 만들게 됐나요? 예,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네. 이렇게 병원 건축, 재활병원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친구들이 네. 어느 날 같이 모임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그 노령화 사회가 되면 네.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좀 많은 그 서비스가 필요하다 네. 해서 이제 노인 요양원을 경기도 광주와 성남에 이제 두 군데서. 설립해서 네. 제가 의사 친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인분들한테 네. 예, 그동안 사회에서 제가 받은 네. 그 혜택을 네. 조금이라도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예, 시작하게 되었지요. 아, 그렇군요. 예, 정말 우리 요양병원까지도 운영하시면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우리 우창훈 의원님을 보면서요. 뭐 사실 뭐 복지라는 게 우리가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가져봅니다. 우리가 물질로 주는 것도 있지만요. 마음이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뭐 제도라든지 또 개선 또 정책, 물질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우창훈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연애 결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가정 이야기를 꼭 제가 좀 여쭤보거든요. 예, 예. 괜찮을까요? 아이, 그럼요. 예. 네. 지금 우리 아내하고 예. 아이들 엄마하고는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제 아내, 제 처와는 5살 차이 나고요. 5살. 예, 제가 한 7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7년 전에. 누가 먼저 이렇게 들이댔습니까? 뭐 제가 좀 예, 제가 조금 적극적이었고요. 제 네. 처는 좀 약간 내성적인 네. 예, 성격이라 예, 네. 예, 조금 예, 지금 자녀는요? 예, 자녀는 이제 일남 일녀입니다. 고등학교 일남 일녀. 3학년 된 딸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후회합니까? 결혼을 제가 잘했죠. 아. 예,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처와 네. 저희 그 자녀들이 네. 또 저한테 저와 같이 함께 네. 살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느꼈고 또 가족의 소중함도 느꼈고 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회의 중요한 또 구성 요소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이 또 가정에 제가 소중함을 알고 또 네. 가정에 제가 봉사한 만큼 또 사회에도 봉사하고 네.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저희 그 가족들이 조금 이제 불만인 것은 제가 네.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저도 이제 장애인으로서 가족을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서 뭐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때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가족을 바라보면 가장 힘이 되더라고요. 네, 솔직히. 네. 예,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가족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요. 이런 부분도 큰 의미를 갖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네.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만들어내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관심은 없으세요?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그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장애인들이 최근에 이제 그 자립생활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립생활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 가정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그럼 구성하고. 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꼭 뭐 필수는 아니지만 네네. 중요하게 좀 그 생각이 되어지고 네. 그 장애인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가정을 만들 때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주거 정책이 되겠죠. 주거 정책. 그래서 네. 장애인들이 이렇게 결혼한 장애인들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서울시에서 그 무상 그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저는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네요.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서 또 건강관리와 건강관리. 관련해서 네. 앞에서 제가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가족이 같이 체육활동을 하면 네. 더욱 좋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건강 그 도우미, 네. 예, 뭐 파견 뭐 간호사라든지 네. 또는 뭐 또 주치의 네. 제도 같은 것도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정을 가졌을 때 가장 적실히 될 수 있는 문제, 뭐 주거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또 의료 문제 이런 문제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가정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우창현 의원님도 이 가족들에게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 사랑 표현은 잘할 것 같아요. 예, 진짜 잘하시죠? 예,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예. 좀 기회를 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예. 뭐 아내한테도 좋고요. 예. 아이들한테도 예. 아빠로서 할 얘기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내 처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제 처가 저랑 결혼해서 장애인과 결혼해서 대단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또 이렇게 사랑을 키워 나가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또 수환이와 하진이 정말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못 보내고 있지만 아빠를 이렇게 늘 존경하고 따라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고 또 아껴줄 테니까 아빠를 믿고 또 아빠도 많이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네, 우리 오창훈 의원님이 또 가족에 대한 진실한 마음 전달이 느껴지네요. 앞으로 정말 의정 활동도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우리 소외된 우리 장애인분들에서도 많이 좀 싸워주세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화이팅.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도요. 네. 네, 많은 용기 좀 주시고요. 네. 네, 정말 오늘 복지를 말하다 우리 오창훈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시 의원 우창훈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가정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요.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우창훈 의원이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또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번에 정말 우창훈 의원이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함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